여러분들 이어서 합시다.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 좀 받아. 감사. 아유 힘들어. 아유 안쓰러워. 저는 일어나. 아유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언제쯤이면 학원을 안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올까? 여러분들이 이미 글러 먹었죠? 어쩔 수 없어요. 학원을 안 저는 제 자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학원을 안 다녀서 학원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상상해봐. 학교가 끝나면 이제 정말로 순수하게 노는 시간인 거예요. 학교 때만. 여러분들 하루에 학교 몇 시간 있어요? 막 8시간씩 있잖아. 아 이거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8시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라고. 그래서 난 조금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이 고생하고 있는지는 알죠. 내가 얼마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냐도 중요하지만 남들보다 내가 얼마큼 더 잘했냐를 평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해줘야 돼. 에이 언젠간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옛날 얘기인데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20살 때, 20살 때 대학교에서 동기들하고 술을 먹었나 봐. 그때는 제가 이제 법을 공부할 때였으니까 뭐 검찰이나 뭐 판사, 검사 이런 걸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동기들과 그때 내가 술에 취해서 이랬대요. 기억은 잘 안 나. 막걸리를 먹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갖고 봉수야 너는 나중에 무슨 일 하고 싶은 거냐 했는데 보통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야 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자원을 캐면서 살고 싶어 막 이랬대요. 그래서 너 또 뭔 개소리 하고 있냐 라고 했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했나 봐. 다시 한번 마지막 기억은 잘 안 나. 우리나라가 나오는 마르지 않는 자원이 뭔지 아냐? 교육열이야 교육열 이렇게 말했대 내가 20살 때. 그래서 난 이걸 파먹고 살 거야 라고 하고 기절했대요. 지금 정신 차려보니까 이런 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원래 처음부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그랬군요. 이제 23쪽으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여러분들 공부량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권장되는 학습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들었어요? 12시간? 근데 12시간은 나도 해보니까 사람이 할 짓이 못 되고요. 순수 공부 시간.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쉬는 거 커피 먹는 시간 빼고 순수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만 따로 모으면 7시간 나오면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사실. 근데 거의 힘들어. 이런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고3 때 권장 학습 시간은 10시간이에요, 10시간. 순수 공부 시간도. 와, 그러면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고3 때 공부를 몰아서 하느라 하루에 몇 시간씩 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7시간? 17시간 채우고 잤어요, 나는 17시간. 미친 줄 알았어. 나는 여러분들처럼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잘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뭐 학원도 다녀보고 과외도 해보고 했는데 수학 8점, 영어 34점 뭐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머리가 좀 안 좋았던 타입이었던 거지 많이. 근데 이제 고3이 되고 수능을 이제 앞두니까 공부를 막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떡해. 그래서 막 머리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노력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봤어요. 이게 선천적인 재능이 노력으로 이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그때 확실히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기본 실력, 능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노력이 이겨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만 고생해보자. 23쪽 오셨을 텐데 모의고사 건데요. 작년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풀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작년 기출들 다 푸신 분도 계신데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문제를 잘 풀어보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풀면 빨리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풀면 안 틀리고 모의고사를 처리할 수 있는가? 그 스킬 몇 개 전수해 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제가 옛날에 3월에 우리 두루고반 막 10명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조금 그때 계셨던 분들한테 수업을 했었어요. 그때 계셨던 분 중에 기억하는 분 계세요? 1번 문제를 그냥 따로 시간 배정하지 않고 글 읽고 끝내버려서 푸는 방법 내가 스킬 한번 알려준 적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고은씨?
기억나세요? 아니요. 아니, 태연하게 아니라고 하시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안다니요. 1번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그냥 내고 싶은 걸 내는 게 아니라 매뉴얼이 써져 있어요. 약간 가이드가 나와요. 1번 문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무엇을 물어보는 선지들을 출연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문제 푸는 이 사람 입장이잖아요. 그 원리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바로 말할게. 오늘 1번 문제하고 4번, 6번 문제를 바로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이거 알아두면 아마 3학년까지 모의고사 풀 때마다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일단 1번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요거 한번 훈련해볼게. 한 번만 해놓으면 안 까먹어. 엄청 편해. 세상에 있는 표현은 모두 다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 잊지 말아면 눈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기억 안 나? 해보자. 네가 처음부터 있어갖고 내가 물어본 거야. 성원아 이거 했지? 네. 이거 뭐 하면 설명했어 이거?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전혀요. 그런 두통밖에 없었어요 정말. 아 이게 상대방의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똑같이 해줄게. 너 이거 내가 먹으린 거 같아. 직선과 곡선. 내가 먹으린 거 같아. 모르겠어요. 그래? 그렇군. 그것도 답이에요. 자 모르겠다. 뭘 그린 건 새로 오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 이미 야 슈레딩 거 코일에다가 막대자 넣는 거. 이거 너랑 더 있었나? 코일에 막대 자석. 너 바탕 선택할 거지? 전자기 막 이렇게 손으로 감고 싶어? 자기장이 강해 보여요? 자, 장성훈 씨는 곡선과 직선이라고 했네요. 알겠어요. 이게 유찬현 씨 얘기고, 이게 장 씨 얘기고, 여기 손 씨 얘기였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 장 씨, 자네 취미 중에 혹시 노래 감상 취미 있어? 네. 자네가 좋아하는 노래 리스트가 있을 거야. 네. 자네가 좋아하는 노래는 멜로디가 마음에 들어서 듣는 거야?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듣는 거야? 그 멜로디요. 굳이 하나 하자. 너는 멜로디가 마음에 드는구나. 하나만 하자면. 그래. 알았어. 슈레딩거. 네. 너는 노래 뭐가 마음에 들어서 들어? 똑같아요. 멜로디로. 손씨, 뭐가 마음에 드세요? 저도 멜로디. 그렇군요. 자, 이 두 분은 뭔가 지금 괴리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표현은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무언가 표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은 두 개야. 형식의 어떤 특정한 형식이 있고요.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래로 비유해봤을 때 멜로디와 가사 중에 어떤 게 형식이야? 가사가. 멜로디가 형식이에요. 전달하고자 하는 포장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느낌을 잡아봐. 이거 나중에 독서 훈련할 때도 쓸모 있어. 이 개념은. 내가 말하는 것도 표현이죠. 제가 수업하고 있는 강연도 표현이에요. 자, 큰 소리로 말했다. 큰 소리. 자, 소리가 볼륨이 커요. 이거는 형식이야, 내용이야? 형식. 표현하는 방식인 거 눈치챘나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자, 여기 보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길 바란다라는 내 의도는 내용에 들어가는 거지. 형식과 내용 나눌 수 있겠어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코일의 막대 자석을 떠올렸으면 이 그림을 어떻게 본 거야? 담고 있는 의미를 지금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용을 중시해서 본 사람이야. 넌 내용주의자야. 근데 노래를 들었을 때는 형식을 멜로디 중시했다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 중시자인 거야. 회화, 미술을 볼 때는 자네는 형식, 내용을 중시하고 음악을 감상할 때는 형식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문학도 똑같아. 문학도 예술이죠. 표현이죠. 직유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다. 직유법은 형식이야 내용이야?
형식이에요. 주제를 강조했다.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다. 이건 내용에 들어가죠. 지금 근데 제가 말한 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푸는 문학 선지예요. 문제에 나온 선지 다 뭐예요? 형식과 내용의 사실일치를 묻는 문제. 그래서 출제 매뉴얼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문학의, 시의, 표현의 형식과 내용을 일치관계를 묻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문제 뭐라고 썼어요?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 여러분들 방식은 말하기 방식, 말하기 형식 같아요, 내용 같아요? 형식.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자, 지문 안 읽었어야지. 선지 1번 문제 1번 보세요. 문제 1번에 선지 1번 보세요. 이전 강연 내용을 요약하며 강연 순서를 안내. 자, 보이세요? 형식과 내용이? 이게 좀 느껴봐야 되거든? 뭐가 형식으로 느껴져요? 요약이야? 순서 안내야? 요약이 형식이야. 그리고 순서 안내가 바로 담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 내용이에요. 근데 1번 문제 출제 매뉴얼은 뭐라고? 말하기 방식, 형식을 묻는 문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형식만 체크하면 돼. 형식만 체크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거 꼽살이야, 꼽살이. 원래 나중에 3학년 2학년 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1학년 끝날 때쯤 됐으니까 좀 익혀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요약에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자, 선지 2번 볼게.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 여기다 체크. 긍정적 전망 제시. 긍정적 전망 제시. 선지 3번 볼게요. 주제와 관련된, 여기 밑줄. 용어의 유래. 용어의 유래. 아이, 따라와봐. 선지 4번. 강연에 사용될, 여기다 밑줄. 자료의 출처 제시. 자료의 출처. 여기다 체크. 선지 5번. 청중에, 여기다 체크. 대답을 이끌어내는 질문. 지금 체크한 게 바로 형식입니다.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선지 1번에 지금 형식들 체크했죠. 자, 이제 제가 아주 짧은 시간 1분이라는 시간을 줄 겁니다. 1분을 정확히 재드릴 건데 위에 글을 읽으시면서, 내용도 다 숙지해야 돼. 내용을 읽으시면서 방금 체크한 형식 적절한 거 골라달라고 했어요. 5가지 형식 중에 해당하는 걸 중간에 찾으면 그냥 다 고르시면 됩니다. 자, 내용도 읽으시면서 형식도 한번 찾아서 바로 답을 골라보세요. 1분 재드릴게요. 자, 읽고 1번 풀어보세요. 자, 10초 남았어요. 답을 고르셔야 돼요. 다 읽었으면. 형식을 미리 떠올리고 골랐어야 되는데. 땡. 답 나오나요? 자, 지금 고르신 분 한 3분의 2, 못 고르신 분 3분의 1인데요. 괜찮아요. 글 읽기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이거 뭐 30초 있는데 더 쓴다, 1분 더 쓴다고 해서 뭐 큰일 일어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감 갖지 마세요. 지금 한 거는 시간 내에 과연 이거를 바로 처리 가능한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답은 5번입니다. 이 문단 보시면요, 질문을 해요. 청중이 대답을 들어요. 뭐야? 질문 너무 많잖아. 질문이라는 형식이 존재하죠? 탑이에요. 이렇게 골라주면 편해요. 1번 문제는. 형식을 찾아주면 돼요. 이해됐을까?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야 돼. 1번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1번 선지에 있는 형식을 먼저 체크하고 읽으면 지문을 다 읽었을 때 자동으로 답이 나와요. 이런 방식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익숙하지 않다면 그냥 본문 읽으시고 지문 먼저 읽고 문제 1번을 풀 때 형식 위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역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훈아 맞췄어? 당연하죠. 너무 기뻐해갖고 1번 정답률이 한 80, 90% 됩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대부분 맞춰요. 잘했어. 근데 우리는
빨리 푸는 걸 한번 해봤어요. 예진아 빨리 잠들기가 아니야. 예진아 빨리 잠들기는 나중에 해 나중에. 그 자고 있는데 먹을 걸 건네주면 먹을 거로 깨우는 거 같잖아요. 됐죠? 자 이제 나머지 2번, 3번은 또 다른 형식의 문제인데요. 미리 말할게요. 2번 문제는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었죠?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가 묻는 문제고요. 3번은 청중의 반응 플러스 내용 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은 그냥 글의 내용을 기억이 잘 나는 사람이면 답을 고르고요. 기억이 잘 안 나면 저는 잘 안 나는데요 하면 다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 뭐 열심히 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3번 문제 빨리 봐보세요. 이거 답 혹시 바로 나오나 안 나오나 해봐요. 내가 한 30초 재줄게. 자, 3번 문제 빨리 봐봐. 답 보이나 안 보이나? 자, 10초. 지훈아 풀었어? 몇 분? 아니야. 땡. 자, 이거 푸실 분이 거의 없네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근데 이거 30초 만에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기억력이 굉장히 좋군요. 혹은 이 문제 3번의 선지를 빠르게 읽었군요. 아니요. 이 3번 문제가 뭘 물어볼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답을 볼 수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직 시간을 더 써야 돼요.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나중에 고수가 되잖아요. 지문을 읽으면 이거 되겠네 라고 압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외 조건이에요. 무조건 문제에 나와요 이게. 자, 이런 겁니다. 김봉수는 여기 있으니까 좀 그렇다. 오수병은 혹시 아세요? 여기 원장인데 이따 보여줄게. 할아버지 있어. 맨날 화나지 말자. 마음 착해요. 오수병은 50대의 할아버지다. 요즘은 50대 할아버지 아닌가? 어쨌든 50대의 할아버지고 더올림학원의 원장이고 대표이고 영어 강사이다. 단 국어는 못 가르친다. 근데 문제 뭐 나올 것 같아요? 예외. 네, 국어 못 가르친다가 나와요. 이게 읽을 때 냄새가 나요. 왜냐면요, 오수병이 국어를 못 가르치는 거는 오수병을 설명하기에 꼭 필요한 정보인가요? 아니에요. 오수병 설명하는데 상관없어요. 오수병은 국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사회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국어를 못 가르치지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수많은 예외를 중에 일부러 써준 거거든요. 일부러 써먹다 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그래서 예외 혹시 냄새나 맡으신 분 계신가요? 어디였어? 첫 수열의 경우라고. 맞아요. 3문단에 5번째 줄 와보세요. 6번째 줄. 미안. 3문단에 6번째 줄 오시면 단 이런 말이 지특해요. 그냥 내겠다는 거야. 막 외치고 있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이따가 하면서 막 거기 부분을 읽어볼게요. 단 첫 수열의 경우라도 DEA 1- 혈액형을 가진 개는 DEA 1.1이나 1.2 혈액형을 가진 개에게 혈액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들로부터 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예외예요. 첫 수혈은 원래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데 저 예외에서는 받을 수가 없대요. 자, 3번의 답 1번 보겠습니다. 첫 수혈이라면 기억 DEA-네요. 1-는 기억 니은에 있어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답 1번이요. 지문을 읽었을 때 예외 조건을 따로 체크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나올 걸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나왔군 하고 골라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차분차분 공부를 해보시면서 스스로 느껴져야 돼요. 나중에 고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모의고사 아직은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결국에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45문제를 이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럼 한 문제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1분 43.7422초에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문제 푸는 시간도 1분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운 거는 지문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푸는 시간만 1분 30초인데 1분 40초인데 그 시간 안에 지문까지 다 읽고 풀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 푸는 시간은 1분 안으로 줄여줘야 돼요. 왜? 지문을 읽어야 되는 시간이 따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국어가 참 어려워요. 자, 당장 이 스킬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익혀가면 돼요. 넘어갈게요. 24초 와보세요. 오늘 4번, 7번 이 스킬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7번은 화법 장문 융합형 문제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항상 두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화 상황인데 90% 확률로 토론이나 토의 혹은 협상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걸 알려줘요. 이 첫 번째 있는 글 어디를 잘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맨날 안 읽고 가는 거 여기요. 지문 위에 있는 이 말에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8번, 10번 지문 위에도 많은 정보를 달고 있어요. 뒤에선 안 봐도 돼요. 뒤에선 다 똑같아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고 그거밖에 없는데 이 4번에서 10번 문제에 있는 두 지문은 이 위에 지문 위에 설명에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어서 꼭 봐줘야 돼요. 여기만 보면 돼. 딴 건 안 봐도 돼. 자, 4번 위에 지문 위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자. 가는 학생들이 실시한 여기다 체크.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가의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 쓴 여기다 체크. 초보이다. 됐어요. 뭐 나올지 이미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가글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가글도 읽어야 돼. 이게 토론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겠지. 그리고 나글도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토론 후에 이 사람이 한 번 써본 글이래요. 이걸 읽고 다 기억할 자신이 있으실까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우리는 뇌 용량이 거기까지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아니, 근데 인간은 좀 불가능해 이걸. 다만 가능합니다. 뭐만 하면 내가 어디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한 번 읽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답이 보여요. 이 스킬을 좀 전수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세요. 칠판책 잡아볼게. 나중에 또 이런 모의고사 문제 풀 스킬은 또 할 건데 우리 이런 시간 조금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야. 토론 아주 높은 확률로 나옵니다. 이게 가장 비중이 높아요. 4번, 7번은 토론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 정도는 이제 이쯤 됐으면 다 아시죠?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은 뭡니까? 응? 찬반 아주 정확합니다. 토의는 찬반이 없어요. 토의는요 의견을 합치시키는 거거든요. 방향으로 하자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토의는 의견이 모으는 과정이에요. 토론은 의견을 모으나요? 전혀 아닙니다. 토론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말하기 기법이에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요. 그럼 상대의 말에 맞다고 끌려가면 패배가 됩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점 멀어져야 돼요. 서로 의견의 차이가. 아니 근데 서로 의견 차이가 밀어내면 설득이 결국에 못하는 거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토론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걸까? 예, 말을 하고 있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 토론을 보고 있는 청중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이 나올 텐데 찬반은 자 여러분들 아는 토론은 뭐 있어? TV에 하는 토론? 잘 안 보지 그런 거. 100분 토론을 봐요? 그 유명한 짤이 있어. 그래? 뭔데? 일반인은 안 봐도 안 돼. 아, 네. 그 게임 관련된 토론이었죠.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거기 100분 토론인데 윤리 스승님도 한번 나온 적 있어. 어쨌든. 그 100분 토론 보면요. 안 보셨겠지만 엔딩에서 혹시 이렇게 되나요? 얘기 서로 막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아니다,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하고 끝날 때쯤에서 그렇소, 당신 이겼어, 수고했어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마지막에 서로 자기가 맞다고 끝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반대 토론의 입장으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면 안 돼요 거기서. 왜? 상대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팀의 의견이 옳다는 걸 어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상대한테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걸 보는 사람들이 내 말이 옳다, 제 말이 틀리다는 걸 검증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는 과정이에요. 자, 토론에 그러면
토론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지 자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토론에서 먼저 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논제입니다. 노는 주장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노는 주장이라는 뜻이에요. 제는 주제라는 뜻이래요. 사회자 없는 토론이 존재할까? 없어요. 사회자 없는 토론은 우리가 말싸움이라고 보통 합니다. 사회자가 반드시 있어요. 이걸 왜 갑자기 언급하세요? 사회자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토론의 순서를 안내해주고 다양한 부가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근데 토론의 순서는요, 미리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다양한 부연 기능을 하는 거를 찾아야 되나요? 하면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4번에서 7번까지 문제 쓱 보세요. 혹시 사회자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있나요? 쓱 봐봐. 4번부터 7번까지. 없죠? 됐죠? 그럼 이제 사회자는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아닌 것 같아요. 역할 묻는 문제면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미리 체크하고 이제 읽으시다가 이제 답을 고르면 되고요. 만약에 사회자 역할을 묻는 문제가 없다? 이 사람한테 뭐만 뽑으면 돼? 이 문제만 뽑으면 끝나요. 이 사람 이제 버려도 돼요. 순서 알려준다면서요. 순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논제는 조금 어려운 용어 쓸게. 그렇게 안 어려워. 변화를 내포합니다. 변화하려는 의미가 내포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자, 논제가 이거예요. 김봉수는 국어를 가르쳐야 한다. 이건 논제가 될까요? 논제가 안 돼요, 이거는. 왜? 이미 하고 있거든. 자, 학생들은 학교에 다녀야 한다. 논제가 안 돼요. 이미 다니고 계시거든요. 논제는 무언가 변화, 바꾸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봉수는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찬성 반대가 나와요. 그리고 변화를 내포해야 된다는 얘기 정도만 하고 이제 토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요거만 하면 돼. 이거만 하면 끝내줄게 그냥. 말씀처럼 무조건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찬성. 이유가 뭘까요? 주제를 이끌어내는 게. 주제는 나와 있는데 사회자가 알려주는데 오늘의 논제는 하면서 알려준다고. 자, 유채환 씨 어젯밤에 몇 시에 집에 들어가셨어요? 저요? 네. 슈레딩거라고 해야 되나? 유채환 씨 몇 시에 집에 들어가셨어요? 어제 집을 안 나와. 예. 이게 다르군요. 이게 인사이트 하면 다르구나. 장준호 씨 어제 집에 몇 시에 가셨어요? 8시. 아침. 저녁 8시에 들어가셨군요. 근데 저는 사실 알아요. 자네가 8시에 들어갈 때 7시 50분에 요 아래 세븐일레븐 들리셨죠? 난 알아요. 세븐 들어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되게 게으르시거든요. 창고에 나와서 라면 먹다가 안 나오세요. 자네는 그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몇 번 가봐갖고. 그래서 그 편의점에 있는 돈통을 열어서 현금 7만 원을 삥딱 7만 원을 챙겨서 횡령해서 집으로 가져간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전직 검찰 출신 아닙니까? 제가 당연히 이걸 보고 제가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사회 정의에 따라 자네를 처벌하는 게 올바를 거예요. 그래서 자네를 내가 판사님 앞에 데려가요. 판사한테 말해요. 이 친구가 7만 원을 훔쳤어요. 너는 뭐라고 말할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뭔 개소리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넌 말할 거야. 자, 그럼 판사가 돈을 훔쳐갔다는 자 어떻게 물어볼까? 판사의 대사를 상상해봐. 그래, 김봉수 씨 돈을 훔쳐갔다는 증거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 그래요. 장준호 학생, 자네가 돈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전자를 물어봐야지. 돈을 훔쳐갔다는 증거가 뭔가요? 하고 나한테 물어볼 거야. 이게 왜? 이게 입증 책임의 원칙이래요. 무언가 새로운 사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입증해야 되는 책임을 가져요. 이게 입증 책임의 원칙이에요. 방금 논제가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그럼 변화, 찬성은 변하자고 하는 사람이지. 누가 이 변화해야 됨을 누가 먼저 증명해 줘야 되는 거야. 변하자고 하는 찬성이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찬성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라고 찬성이 먼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찬성이 어떻게 말하냐면 두 가지를 말할 겁니다. 논, 증 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논, 증. 들어봤죠? 논증이 뭘까요? 논은 아까 설명드렸어. 나머지 그리고 주장. 이게 주장이에요. 증은 뭘까요? 증명.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근거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논증이 주장과 근거를 논증이라고 해요. 찬성이 먼저 말할 거야. 근데 어떻게 말한다고? 논증할 거야. 논, 주장, 증, 근거. 뭐만 보면 될까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 주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 스포예요. 변화하자. 이거 하자라고 하는 게 주장이니까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알아요. 대신 증거, 근거를 댈 텐데요. 몇 개를 내냐? 쉬운 시험은 2개, 어려운 시험은 4개. 보통 2, 3학년은 3개.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2개가 나와요, 보통. 근데 많이 나오면 3개도 나옵니다. 자, 통상적으로 2, 3개의 근거를 나타내요. 요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근거. 이걸 체크한 다음에 누가 얘기하냐? 이제 반대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반대가 하는 것이 바로 반대 신문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반대 신문을 해요. 신문 아니야? 신문이라고 해요. 상대의 말이 타당한지 아닌지 공격하는 건데 잠깐만, 논을 공격할까요? 아니요, 논은 공격 안 해요. 그거 하려고 나온 건데 그걸 공격해서 뭐예요? 근거를 공격해요. 몇 번째 근거를 공격하는지 체크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이게 토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큰 틀, 기본 룰이에요. 다시 찬성의 논증을 찾아요. 그 중에 증이 몇 가지인지 구분을 해요. 그 다음 반대가 말할 거예요. 반대가 상대를 공격할 건데 근거 중에 어떤 근거를 공격하는지 봐주시면 바로 거기에 출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1턴. 2턴은 뭐하냐? 순서가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논증합니다. 아참, 논증을 입론이라고 합니다. 입론, 논. 주장을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입론. 이번엔 반대를 해요. 그러면 찬성이 이제 신문할 차례입니다. 똑같습니다. 반대가 제시한 근거 중에 어떤 증거를 공격하는지 역시 그 부분을 연결시켜주면 진짜 끝.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한 번씩, 한 턴씩 하면 여러분들 지문이 나오게 돼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틀을 알고 읽으면 아무리 길어도 기억나는 거, 무슨 근거 됐구나, 찬성이. 뭘 공격했구나. 어떻게 이걸 반박했구나까지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측의 근거는 이거구나. 찬성이 어디 쪽을 공격했구나. 그것만 기억하면 그냥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연습을 해볼게요, 같이. 우리 처음 해보는 거니까 지문을 보면서 제가 좀 훈련시켜 드릴게요. 오늘 요거만 하고 끝내드린다고 했어요. 자, 가볼게요. 사회자에서 뭐만 뽑으면 돼? 논제만 뽑으면 돼요. 논제에다가 체크할 필요도 없네요. 작은 따옴표를 해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오늘은 별점 평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별점 지금 하고 있나요? 별점 평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배민 시킬 때마다 그거 보잖아. 안 보는 척 하도 다 보잖아. 근데 폐지하자, 변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논제로 토론하려고 합니다. 먼저 찬성 측이 입론한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말들은 가볍게 읽으면 돼요. 자, 찬성 1에 잘 해봐. 논에다 붙여봐. 논. 됐지? 논. 바로 첫 줄에 있죠. 별점 평가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정보냐고. 중요한 정보가 아니게 됩니다. 자, 뭘 찾으라고? 근거가 몇 개인지 찾으면 돼요. 근데 1학년 거라서요, 심지어 근거에다 뭐 달아줬어? 담화표지. 첫째, 둘째를 달아놨어요. 그러면 되게 쉬울 거예요. 자, 몇 가지 근거인지 빨리 읽어보세요. 다 읽어봐. 찬성 1의 증거를 읽어봐요. 됐을까요? 몇 개예요? 근거? 2개짜리 전형적인 1학년 지문인 겁니다.
자 이제 반대가 신문할 건데 뭐 보라고 했죠? 이 두 가지 근거 중에 어떤 걸 공격했는지 보면 돼요. 자 빨리 반대 신문 읽어봐요. 그 다음 반대 얘기. 첫째를 공격했나요? 둘째를 공격했나요? 둘째 공격한 거 캐치했으면 정확히 읽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둘째 내용은 악의적으로 매긴 그 별점이 다른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두 번째 근거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반대 2가 이 악의적으로 허위 별점 판매자 피해 사례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하면서 그 부분을 공격한다고 알려주죠. 어떻게 공격하는지 형식을 보는 거야. 어떻게 공격하는지 형식을 봐봐. 자 뭐 해달래? 구체적으로 제시. 구체적으로 해달래. 이게 공격 방법이에요. 공격 형식이야. 구체적 체크. 자 찬성일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제시했냐 안 했냐를 보면 되는데 어떻게 제시했냐 보면 됩니다. 자 보면 신문을 제시하네요. 됐을까요? 신문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 읽을 필요 없어요. 턴이 끝났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에 반대가 입론할 차례예요. 사회자가 얘기해 줄 텐데 넘어가시고요. 반대 1의 논과 증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대 1의 논증 논은 바로 나와 있죠? 증 몇 개인지 체크하세요. 됐을까요? 두 개죠. 자, 빨리 읽으신 분들은 반대도 한번 찬성이죠. 찬성이 하는 신문도 어디 부분, 첫째인지 둘째인지 빨리 보세요. 몇 번째 공격할까요? 네, 둘째요?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아, 그러네요. 둘째네요. 미안합니다. 둘째 공격했죠. 미안해.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기능해서 폐지되면 안 된다는 반대의 두 번째 근거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보냐면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달래요. 약간 다른 방식도 있잖아. 읽으셨나요? 찬성 2의 반대 신문. 예, 별점 평가제가 소비자들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자리 잡았다고 하셨는데요. 상대가 말한 두 번째 근거죠. 별점 평가 외에도 다양한 방식, 이게 공격 방식이에요. 공격 형식이야. 다른 방법, 다양한 다른 방식도 존재함을 상대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럼 반대가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여러분들 반대가 뭐라고 반박하는지 봐봐요. 자 밑줄 쳐봐. 물론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밑줄 치고 별표 치세요. 별것도 아닌데 왜 밑줄 쳐요? 이게 토론에서 답이 무조건 나오는 냄새예요. 잠깐만.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거는 원래 찬성이 근거로 써야 되는 거야? 반대가 근거로 써야 되는 거야? 찬성이 근거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별점 없애자. 이거 찬성이 써야 되는 근거인데 누가 말한 거야 지금? 반대가 말한 거죠. 이게 뭐냐면 상대 의견 일부 인정입니다. 일부 인정이라 써보세요. 이 말은 없어도 반대가 자기의 논증을 펼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굳이 넣었어요. 뭐야? 내겠다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딱 티가 나는 그런 말들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반대가 어떻게 반박했는지까지 볼까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표현하시는 거 권리를 보장되어야 된다.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된다. 이게 반박 근거였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 토론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입론 할 때 찬성 먼저 논증이 있어요. 증이 몇 개인지 각각 체크해놔요. 반대 신문 공격할 때 어디 부분 공격하는지 보고 반박하는 방식을 보시면 돼요. 반대도 똑같아요.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은 게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1학년 교육청 문제치고는 고3 수능하고 좀 다르게 문제가 출제돼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4번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오늘 4번까지만 풀고 종료할 건데 자 미리 경고했어. 못 풀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나왔어 문제가. 3학년 게 아니라서 그런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제가 1분 재드리겠습니다. 1분 재드릴 텐데 일단 미리 말했어. 틀릴 거야 아마 어려워서 1분만 재드릴게요.